자, 여기서 인수분해부터 할게요. 그 책은 여기 숨만큼 나오던데요. 그 책은 그냥 참고사항이고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걸 인지를 한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번이 단원이 인수분해인데 크게는 다항식이죠. 다항식. 우리가 식을 배우는데 왜 배우느냐 일단 보면은 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생각하는 학문이다. 그럼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고를 한다고 할 때는 뭘 통해서 하냐면은 언어를 통해서 보통 사고를 하죠. 그러면 수학의 언어가 무엇이냐? 수학의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쓰는 그 수학의 언어는 수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뭘 한다? 우리가 생각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해낼 과정인데 그 언어를 배우는 지금은 그 언어를 사용한다기보다 그 언어를 배운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들.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가 뭐 국어를 배운다가 했을 때 약속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에 대해서 일단은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첫 번째 고1의 첫 번째 단원이 요 다항식 단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뭘 생각을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요 다항식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언어를 먼저 배워야지 그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일단은 배워보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생각보다는 암기 위주가 되는 거예요. 암기 위주. 예. 왜? 표현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뒷단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원들에서 인수분해 결국 못하는 애들은 뒤에서도 계속 못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곱셈공식 못하는 애들은 뒤에서 계속 문제 못 풀죠. 곱셈공식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다항식 2단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인수분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인수분해인데 우리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인수분해라는 걸 했죠. 소인수분해의 대상은 누가 되냐면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인수분해를 도대체 왜 하는지부터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왜 인수분해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왜 하는지 알아본다면 소인수분해는 자연수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소인수분해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숫자가 12. 자, 12를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자, 소인수분해의 1차적인 목적은 자, 약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1차적인 목표요. 예, 약수에 대한 정보들이 소인수 분해 안에는 들어 있어요. 즉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약수들이 있겠죠. 약수들은 뭐가 있냐면 1이 있고요. 여기 있는 소인수들 각각의 소인수들의 그 곱의 형태들 2 또는 3 그리고 2의 제곱 4 3 곱하기 2 6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12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약수의 개수도 알 수 있어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2에다 1을 더해서 지수에다 1을 더한다고 알고 있죠. 예. 곱하기 여기도 1이니까 1을 더하면 1 더하기 1
예. 약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 반드시 이 공식을 설명하지 말고 그 과정을 반드시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무엇을 이용하냐? 격자를 이용하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도록 테이블로서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줘야 돼요. 뭐 얘기가 이거는 주된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총합도 알 수 있죠. 약수의 총합도. 이것도 역시 이 테이블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여기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약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해요?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죠. 소인수 분해를 하지 않으면은 잘 보이지가 않죠. 12의 약수라든가 약수의 개수라든가 약수의 총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인수 분해를 하지 않으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인수분해는 대상이 뭐냐? 대상이 뭐죠? 예, 문자가 포함된 식이에요. 문자가 포함된 식이다. 그러면은 인수분해는 왜 하는 걸까요? 여기 소인수분해에서는 약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랬죠. 인수분해에서는 왜 1차적으로 뭐 인수를 알고 싶어서 인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인수의 정보는 어떻게 왜 아는 걸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 이게 반드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주요 목적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뒤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1차적 인수분해를 한다. 그래도 교육과정에서 무방해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왜 하는지 좀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한번 하나의 식을 쓸 텐데 이게 인수분해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냥 갑자기 쓰는 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2차식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인수분해는 될 거예요. 그쵸? x 빼기 4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뭐 약수가 있죠. 예. 약수라 표현하면 안 되죠. 제가 뭐 이상하게 표현했네요. 약수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인수라고 쓰는 거죠. 식에서는 약수라고 쓰면 표현이 안 되죠. 인수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인수는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역시 이 식의 약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1이 있고 x 빼기 4가 있고 x 더하기 3이 있고 그리고 요거 둘이 곱한 x 빼기 4 x 더하기 3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방정식으로 간다면 예, 방정식으로 간다면 는 0이 될 것이고 이때 방정식의 해는 4와 3이 되겠죠. x는 4와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는 왜 하는지 일단 알아봤어요. 그 인수분해를 해야지 우리가 그 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자, 인수분해는 뭐 다항식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뭐 그 정도만 일단은 설명을 하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애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써놓고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 인수분해 됐어요 그러죠. 네, 다항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의 항이라고 보고 하나의 항이라고 보고 항이라고 본다면 여긴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일단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 줘야 돼요. 인수분해가 된 거와 되지 않는 거에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인수분해는 모든 식은 인수분해가 되냐? 모든 식은 인수분해가 되느냐? 결론은 아니오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고 되지 않는 식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는 되는 식을 말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할 때 범위가 있어요. 수에 대한 범위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수에 대한 범위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하게 되죠. 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허수 범위까지, 즉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는 언급이 있다면 복소수 범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복소수 범위까지 가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조금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 복소수 범위까지 하세요라는 언급이 있던가, 또는 우리가 뒤에서 복소수를 배우고 방정식을 하거든요. 그 방정식 단원에서 우리가 근을 구할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방정식의 해를 허근도 근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은 인수분해 단원에서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런 얘기는 실수 범위까지 한다. 일단 아이들한테. 그리고 실수는 실수의 범위는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못하는 아이일수록요. 그런 애들은 다시 실수 범위가 무엇인지 잠깐 언급 한번 해주고요. 루트도야 실수다. 예. 그렇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사실은 방정식 구할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되고 나중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은 허근까지 방정식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보통 거의 하지 않아요. 그쵸? 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정식 단어에서 애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렇게 되고, 빠뜨린 게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하는 과정은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니까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심오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일단은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인수분해 가장 기본이죠. 공통인수로 묶어준다. 공통인수로 묶어준다. 예. 이게 핵심이죠. 네. 뭐로 가도 다 이거예요. 예, 뒤에 부분은요. 자, 공통인수 그랬죠. 빨간색으로 할걸. 자,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준다. 즉 공통인수를 찾아라. 인수를 찾아야 된다. 즉 아이들이 못 푸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뒤에 인수분해 공식 말고요. 인수분해 공식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들. 근데 애들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 공통인수를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찾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인수분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공통인수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공통인수를 찾는 방법. 자, 그거 일단은 뒤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과정을 하면은 공통인수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예를 들면 ax 더하기 ay가 있으면 각 항마다 공통인수, 여기 공통인수, 여기 이 항의 공통인수는 a가 있으니까 a로 묶어준다. x 더하기 y다. 이렇게 있죠. 근데 애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ax 더하기 ay 더하기 3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생님 여기 공통인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통인수라고 부르지 않죠.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다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A로 이렇게 묶으면 되지 않는다. 아시죠? 이게 A로 묶으면 되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을 뭐라 하면 차라리 이렇게 두 개의 항만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 부분이라고 하죠. 예. 다시 한번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공통 부분은 결국에 무엇을 해요? 치환을 하게 되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예. 그래서 공통 부분이 나오면 치환이다.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공통 인수인데 이게 사실은 포인트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잠깐만요. 녹화가 되고 있나? 네.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는데 이 인수분해 공식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면 암기해야지 되죠. 네. 여기서는 제가 이게 많이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인수분해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암기를 하면 뭐를 해야 되냐?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까지 뭐 할 게 아니고요. 그냥 숫자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 기본 문제 정도. 예, 기본 문제 정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애들이 잘 안 보이는 인수분해 공식들이 좀 있어요. 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뭐 요식은 애들이 많이 외우잖아요. 그쵸? 많이 외우는데 여기 ABC들이 달라질 때, 특히 뭐 C가 1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시켜야지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야, 요런 거는 주의해야 되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애들이 이거 나왔을 때 선생님께서 이거 주의하라 그러는데 진짜 맞네 이러면서 믿음이 생기죠. 그쵸? 예. 그렇게 인수분해 공식은 그렇게. 그래서 다시 공통인수를 찾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가 문제죠. 애들은 보통 여기까지 해요. 세 번째는 그래도 쉬워요. 뭐가 있냐면 공통 부분이 반복된다. 공통인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애들한테 분명히 공통인수하고 공통부분을 구분을 시켜주셔야 돼요. 공통부분이 나타나면 즉 그때는 무엇을 하냐면 치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공통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부분을 그럴 때는 찾도록, 예, 정안될 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문자가 한 개인데 고차식이에요. 네. 문자가 한 개인데 고차식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애들이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애들이 조립제법은 굉장히 쉬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애들이 요런 거 굉장히 그래도 만만하게 하거든요. 조립제법이다 그러면은 금방 이해해요. 애들이 근데 이게 조립제법이 아니고 원래 뭐를 이용하냐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하죠. 뭐 이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수정리 즉 인수정리가 뭐냐면 FA가 0이면 얘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얘기고, 다른 말로는 X-A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리고 또 X-A를 인수로 가지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 즉 이렇게 인수를 하나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차수가 떨어지겠죠. 9차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3차식 이상이 돼요.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한 개일 때는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데, 애들이 이게 좀 공부를 좀 하면은 인수 정리다 그리고 뭐 나머지 정리다 이러면은 금방 이렇게 딱 되는데요. 즉 이게 좀 선을 그어서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합시다. 좀 이렇게 실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조립제법이야라고 하면 근데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문자 한 개일 때는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 하나 찾아야 되는데, 즉 FA는 0이 되게 하는 이 A를 찾는 거죠. A를 찾아라. 그러면은 A를 찾는 방법은 조금 이따 문제에서 할 건데, A를 찾는 방법은 또 그래요. A는 뭐 어떻게 되죠? 보통 1
뿔마 1, 뿔마 2, 뿔마 3 요 정도까지. 뿔마 4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오죠. 그쵸? 거의 뿔마 1, 2에서 결판이 난다. 예. 못하는 아이들인 경우에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공통인수가 죽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비교적 쉽게 보인다. 쉽게 찾아진다.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보고 방금 전에 했던 과정들 한번 볼게요. 저기 인수분해 공식은 이게 순만큼 라우드인데요. 그냥 책은 제가 아무거나 했어요. 그 인수분해 공식은 요거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는데 중요도는 다 중요하죠. 예, 중요도는 다 중요한데요. 요거 9번 있잖아요. 9번 잘 안 보이니까 9번 요거 애들 하는데 9번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 예.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거 꼭 애들을 숙지시키고 애들이 할 수 있게. 예. 꼭 애들이 알 수 있게요. 근데 이게 절대 애들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문제 속에 나와도 또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 번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속지시켜 주셔야 돼요. 예, 뭐 여기다 2분의 1로 묶어서 하죠. 그죠? 여기다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서 제가 앞에만 쓸 테니까요. 보시고 잘 안 되시는 거나 그런 거는 그냥 물어보세요. EBC 빼기 ECA 뭐 이렇게 아이고 씨 이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네요. ECA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 요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예, 요거 이렇게 숙지시켜 주세요. 네, 그래서 됐고 아이쿠야.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일단 암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여라 그랬잖아요. 네. 요거 좀 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좀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은 애들 요것도 좀 이렇게 좀 연습시켜야 돼요. 여기서 얘들아 이게 공통인수가 보이니? 라고 했을 때 절반의 아이들은 공통인수가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요. 또 그 절반 중에서는 공통인수가 보이긴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x 빼기 y하고 여기 y 빼기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뭐만 바뀌었냐면은 부호만 바뀌었죠. 예. 부호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호만 바뀐 경우에는 공통인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x 빼기 y가 되고요. 애들한테 부호만 바뀌었을 때는 이걸 같게 해주고 싶지. 그럼 같게 해주려면 부호를 앞에 빼주면 된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애들한테 이렇게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x 빼기 y라고 이렇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공통인수가 된 것이다. 그래서 x 빼기 y로 묶어라. 예. 그래서 a 빼기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a제곱 더하기 ab 빼기 ac 빼기 b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묶는데 이게 a로 묶으면 a 더하기 b고 c로 묶으면 a로 묶어볼까요? a 더하기 b고 여기는 또 c로 묶으면 그냥 c로 묶을게요. c로 묶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그러면 또 이제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묶어라. 그러면 a 더하기 b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로 이제 공통인수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또
요런 게 또 이제 애들이 이게 이렇게 바뀌면 뭐 이렇게 바뀌거나 얘네 둘이 자리가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던가 그래 버리면 그러면 또 이제 허둥지둥 되거든요. 그 이제 좀 이렇게 수학적으로 잘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잘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 문자가 2개 이상이니까 예, 문자가 2개 이상일 때는 문자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바꿔라. 그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마지막 인수분해예요. 그거 안 되고 그거 했는데 공통인수가 잘 안 보인다? 그럼 어려운 문제이거나 뭐 벽이 있는 거죠, 수학에.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2차니까 됐고요. B는 1차니까 C도 1차니까 B하고 C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묶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B로 묶어 볼게요. 아까 C로 묶은 거랑 똑같은 이거니까요. B로 묶어 보면은 자, B로 묶으면 A 빼기 C고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는 A 제곱 빼기 AC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뒷부분이 있는데 요 뒷부분 묶어보면 A 빼기 C다 그러면 공통인수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요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니까 그냥 바로바로 보이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인수가 비교적 쉽게 찾는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 여기 보면은 있죠. 예. 뭐가 있냐면은 여기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요거 네 번째 요런 유형들 네 번째 여기 세 번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 좀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은 잘 안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여기 교육 과정에서 사랑하는 공식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합차 공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합차 공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제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